내 이름은 김민수. 설악산 국립공원의 베테랑 관리원이다. 횟수로만 따져도 20년 가까이 이 산을 지켜왔으니 이곳에 바위 하나, 나무 한 그루까지 내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다. 특히나 세석폭포는 내게 단순한 폭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웅장하고 아름답지만 동시에 잔인한 위험을 품고 있는 곳. 지난 10년간 그 50피트 높이의 벼랑에서 3명의 소중한 목숨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내 인생의 절반을 이곳에서 방문객들을 보호하는 데 바쳤지만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맹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나의 충실한 동반자. 강백구는 올해로 4살이 된 진돗개다. 순백에 가까운 흰색 털과 황갈색이 섞인 늠름한 자태.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군대와 같은 정확성과 지능이 담겨 있었다. 백구는 단순히 영리한 개를 넘어선 존재였다. 그는 주에서 가장 뛰어난 수색 구조 기록을 가진 자랑스러운 파트너였다. 좁은 상의를 헤치고 가파른 비탈을 오르내리며 수많은 생명을 구해냈다. 백구가 냄새를 맡기 시작하면 나는 그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코는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는 듯한 직관, 그 자체였다. 그와 함께라면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믿음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은 여느 가을날과 다름없이 평화로운 오후였다. 붉고 노란 단풍이 설악산을 온통 수놓고 있었고 맑은 공기 속에는 스산한 가을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불길한 예감이 스치기 시작했다. 무정이가 요란하게 울리기 전부터 이미 내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긴급 호출이었다. 혼자 등산을 나섰던 여성 하이커 이지은 씨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보고였다. 지은 씨는 젊은 사진작가로 며칠 전부터 국립공원 주변을 맴돌며 자연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그녀는 늘 활기차고 외향적인 사람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섬세하고 고독한 면도 지니고 있었다. 밤기온은 영하로 떨어질 것이고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보까지 더해졌다. 시간이 촉박했다. 단 1시간이라도 지체하면 생사의 갈림길이 바뀔 수도 있었다.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백구를 데리고 즉시 출동했다.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고 백구와 함께 산길을 내달렸다. 내 옆자리에는 신입관리원 박준영이 합류했다. 앳된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이 첫 실전 임무에 대한 알 수 없는 열망이 비쳤다. 그리고 지역 수의사이자 자원봉사자인 최수진 씨도 함께했다. 수진 씨는 동물을 향한 깊은 이해와 연민을 지닌 사람이었고 그녀의 차분하고 냉철한 판단력은 이런 비상 상황에서 언제나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무전을 통해 계속해서 상황을 주고받으며 지은 씨의 마지막 알려진 위치를 파악하려 애썼다. 산길은 갈수록 험난해졌다. 좁고 구불구불한 등산로는 세석폭포 근처를 위험하게 휘감고 있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길을 따라 차를 몰면서도 내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다. 백구는 뒷좌석에 얌전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코는 끊임없이 미세한 공기의 흐름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콧구멍이 움직일 때마다 나는 알 수 없는 기대를 품었다. 백구가 단서를 찾아주기를, 단 하나의 실마리라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시간은 분초를 다투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수색 시작 3시간 만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드랜턴 불빛에 의지해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였다. 내 앞에서 묵묵히 걷던 백구가 갑자기 멈추어 섰다. 그의 온몸이 팽팽하게 긴장했고 냄새를 포착한 자세를 취했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한 곳을 응시했다. 나는 백구의 행동에서 어떤 확신을 느꼈다. 찾았구나. 백구. 나는 나직이 속삭였다. 백구는 망설임 없이 우리를 전망대로 이끌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바닥에 떨어진 배낭과 부서진 안전 난간을 발견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증거는 이지은 씨가 미끄러져 50피트 아래 치명적인 폭포 바로 위에 있는 좁은 바위 턱으로 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나는 난간 너머로 손전등을 비췄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바위 턱은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였다. 폭포수가 굉음을 내며 떨어지는 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그 순간 박준영의 날카로운 외침이 정적을 깼다. 살아있어 움직임이 보여요. 그는 쌍안경으로 바위턱을 응시하며 소리쳤다. 내 심장은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초기 낙상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이제 폭포의 불안정한 바위턱에 갇혀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남아있던 바위 표면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무전으로 구조 헬리콥터를 요청했지만 폭풍 때문에 몇 시간 뒤에나 도착할 수 있다는 절망적인 응답이 돌아왔다. 시간이 없었다. 바위턱은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다. 로프 시스템을 설치해야 해. 나는 다급하게 외쳤다. 그러나 백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절벽을 강렬한 눈빛으로 살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개의 시선을 넘어선 어떤 깊은 인식과 결단이 담겨있는 듯 했다. 나는 불안함을 느꼈다. 백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행동에는 범상치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백구, 기다려. 나는 다급하게 외쳤다. 그러나 백구는 4년간의 복무에서 처음으로 나의 명령을 무시했다. 그는 거의 인간 같은 인식으로 각도를 계산하더니 불가능한 결정을 내렸다.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누구도 그를 막을 틈도 없이 백구는 20피트 뒤로 물러나 강력한 도약으로 절벽 끝에서 뛰어내렸다. 혼란스러운 낙하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정확히 이지은 씨가 있는 바위턱을 겨냥한 의도적인 점프였다. 백구, 나의 외침이 계곡에 메아리 쳤다. 내 심장은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백구는 놀라운 정확도로 좁은 바위 턱에 착지했다. 그러나 충격으로 이미 불안정했던 바위는 즉시 무너졌다.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 백구는 강력한 이빨로 이지은 씨의 재킷을 물었다. 그리고 둘은 폭포 아래 50피트 깊이에 소용돌이치는 물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파트너가 궁극의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내 눈앞에서 내가 가장 아끼는 존재가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던졌다. 칠흑 같은 어둠과 폭포의 굉음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절망적으로 서서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그 순간 나는 내가 알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특별한 유대에 대해
내가 알던 모든 것이 뒤바뀌는 이야기의 시작이었다는 점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나는 그것을 닦을 힘조차 없었다. 그저 얼어붙은 채 백구와 지은 씨가 사라진 물속을 응시할 뿐이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백구는 죽은 것일까? 지은 씨는 나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내 파트너의 마지막 용감한 행동만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단순히 임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연결이 있었던 걸까? 나는 백구와 함께했던 지난 4년의 시간을 되짚었다. 수많은 수색 구조 임무에서 백구는 언제나 나의 지시에 따랐다. 그의 눈빛은 늘 나를 향한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순간에 그는 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뛰어내렸을까? 그의 눈빛에는 분명 어떤 결단이 있었다.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마치 미래를 내다본 듯한, 혹은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었다는 듯한 그런 확고함. 박준영과 최수진 씨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도 절망과 혼란이 역력했다. 팀장님, 어떡하죠? 박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수진 씨는 아무 말 없이 폭포 아래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구조 헬리콥터는 아직 도착하려면 한참 멀었고 어둠과 위험한 물살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다.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무정의를 들었다. 폭포 아래 수색팀, 즉시 집결하라.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 나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지만 내 안의 책임감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백구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희생을 했든 우리는 지은 씨를 찾아야 했다. 그것이 백구의 마지막 용기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었다. 나는 내 헤드랜턴을 조절하고 박준영과 최수진 씨와 함께 가파른 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다. 폭포의 굉음은 점점 더 커졌고 물보라가 우리의 얼굴을 때렸다. 차가운 물방울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이 눈물인지 물방울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는 백구의 마지막 모습이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그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던 찰나의 순간, 그리고 지은 씨의 재킷을 물고 물속으로 사라지던 비극적인 광경. 나는 백구가 훈련 중 호수, 강, 심지어 헬리콥터에서 수천 번의 점프를 했지만 바위 투성이 물속으로 50피트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죽음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희미한 신락 같은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존재였다.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나는 백구가 어쩌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버릴 수 없었다. 그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다. 백구가 소용돌이치는 물에 부딪히는 순간 모든 것이 느려지는 듯했다. 시간의 흐름이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기이한 감각 속에서 나는 절벽 아래로 달려 내려갔다. 발 아래 바위들은 미끄러웠고 폭포의 굉음은 내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내 눈은 칠흑 같은 물속을 필사적으로 훑었다. 백구는 훈련 중 호수 강심지어 헬리콥터에서 수천 번의 점프를 해왔다. 하지만 20피트 높이에서
바위투성이의 격렬한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그 어떤 훈련에서도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충격만으로도 그는 즉시 죽었어야 했다. 이것은 내가 수십 년간 경험한 자연의 법칙이었다. 그러나 내 심장은 여전히 알 수 없는 희망을 부여잡고 있었다.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파트너이자 기적을 만들어내는 존재였다. 폭포 아래에 도착했을 때 혼란이 터져 나왔다. 어둠 속에서 헤드랜턴 불빛들이 여기저기서 움직였다. 무정이에서는 다급한 목소리들이 오갔다. 나는 빠르게 구조 작업을 조직했다. 나의 아픔은 잠시 접어두고 이지은 씨와 백구를 찾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나를 지배했다. 폭포 아래 수색팀이 모였지만 희망은 미미했다. 폭포의 괴음은 물속에서 시체를 무한히 가둘 수 있는 위험한 유화 흐름을 만들었다. 이런 곳에서는 시신조차 찾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자원봉사 다이버 이재호 씨가 가장 먼저 소용돌이치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안전 로프에 단단히 묶인 채였다. 나는 로프를 꽉 붙잡고 그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시야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하얀 거품과 칠흑 같은 어둠만이 뒤섞여 있을 뿐이었다. 이재호 씨는 비극을 찾을 준비를 하며 팔을 넓게 휘저었다. 그의 손짓 하나하나에 내 심장이 덜컥거렸다. 매 순간 나는 가장 나쁜 소식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몇 분 후 이재호 씨의 무정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나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발견했습니다.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뭔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지은 씨를 발견했다. 하지만 백구는 이재호 씨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나는 그에게 다급하게 물었다. 이지은 씨는요, 백구는? 이재호 씨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물에 잠긴 바위 선반 위. 최악의 흐름으로부터 보호받은 곳에 백구의 움직이지 않는 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구의 보호하는 곡선이 만든 공기 주머니 속에 의식을 잃었지만 숨을 쉬고 있는 이지은 씨가 안전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백구가, 그가 지은 씨를 보호하고 있었다니. 충격과 함께 경이로움이 나를 휩쓸었다. 백구는 정말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지은 씨를 지켜냈다. 마지막 의식의 순간, 백구는 재킷을 부드럽지만 단단히 물고 있는 자신의 이빨을 느꼈다고 이재호 씨는 덧붙였다. 그리고 어둠과 차가운 압박 속에서 백구의 의식은 이상하고 평화로운 공허 속으로 사라졌다고 그는 추정했다. 구조팀은 통제된 긴박함으로 움직였다. 이재호 씨가 이지은 씨를 물 위로 올리자마자 우리는 그녀를 대기 중인 구급차로 급히 이송했다. 그녀는 생명의 징후를 보였지만 위독한 상태였다. 나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백구 덕분이었다. 이제 백구를 구할 차례였다. 이재호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백구를 구하러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백구가 살아남았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50피트 아래로 떨어져 살아남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여전히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백구는 나의 기적이었다. 백구의 축 늘어진 몸을 해안으로 끌어올리자 응급구조사 정미영 씨가 뭔가를 알아챘다. 그녀는 백구의 몸을 살피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맥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설마,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계획에 맞춘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백구의 옆에 앉았다. 그의 몸은 망가져 있었다. 골절, 내부 출혈. 그러나 그의 내면에 있는 고집스러운 무언가가 놓아주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끈질기게 뛰고 있었다. 백구는 속초동물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수색팀에 함께했던 최수진 수의사가 즉시 응급치료를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한눈에 그의 상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골절, 폐 붕괴, 내부 출혈. 그녀는 내게 보고하며 팀이 필사적으로 일했다. 충격만으로도 즉사했어야 해요.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과 함께 의학적 지식을 뛰어넘는 어떤 불가사의함이 섞여 있었다. 그에겐 임무가 있었어요. 나는 간단히 대답하며 백구에게 연결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내 눈은 그의 미미한 생체 신호를 쫓았다. 나의 말은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을 담고 있었다. 백구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살아날까요? 나는 수진 씨에게 물었다. 그녀는 거짓을 말할 수 없었다. 기적이 필요해요. 그녀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기적은 일어났지 않은가. 그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몇 시간이 흘렀다. 수술실 밖에서 나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박준영과 이재호 씨도 함께였다. 놀라운 구조와 생사를 오가는 영웅적인 진돗개 소식이 작은 마을에 퍼졌다. 사람들은 동물병원 밖에서 촛불과 꽃을 들고 모여들었다. 작은 동물병원은 꽃, 카드, 그리고 전국에서 온 기부금으로 넘쳐났다. 백구를 위해 기도회가 전국 트렌드가 되었다. 그 모든 관심 속에서 백구는 의식을 잃은 채 망가진 몸으로 숨을 쉴 때마다 싸웠다. 수술실 안에서는 최수진 씨와 팀이 지칠 줄 모르고 일했다. 2번이나 백구의 심장이 멈췄다. 2번이나 그들은 그를 되살려냈다. 이겨내라. 영웅. 최수진 씨는 찢어진 혈관을 수술하며 중얼거렸다.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어. 지금 포기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자정 무렵 최수진 씨가 수술실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에는 안도감이 비쳤다. 수술을 버텼어요.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앞으로 24시간이 중요하지만 아직 우리 곁에 있어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살아남았다. 그는 정말로 살아남았다. 마을 반대편 지역 병원에서는 이지은 씨가 중환자실에 누워 생사를 오가고 있었다. 그녀는 불가능한 도약으로 자신을 구한 진돗개와 묘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뇌진탕, 갈비뼈 골절, 광범위한 타박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의사들은 이를 기적이라 불렀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평소 활발하고 외향적이었던 이지은 씨는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변했다. 낙상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거부했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보지 못한 흰색과 황갈색계에 대해 반복적으로 물었다. 백구가 여전히 위독하다는 소식에 그녀는
불안해하며 그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길을 잃었어요. 그녀는 당황한 간호사에게 말했다. 그가 헤매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나는 백구의 침대 옆 불편한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샜다. 거의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끊임없이 파트너에게 말을 걸었다. 함께한 세월, 구한 생명, 공유한 모험을 회상했다. 블랙테일 협곡에서 잃어버린 하이커. 기억나. 나는 백구의 귀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세 팀이 포기한 후에 내가 그녀를 찾았지. 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백구, 지금도 포기하지 마. 나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백구가 나의 말을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언제나 나를 이해했다. 최수진 씨는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백구의 상태를 모니터했지만 감정적 몰입을 숨길 수 없었다.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지만 뇌 활동이 미미해요. 그녀는 4일째 아침 내게 말했다. 곧 깨어나지 않으면. 그녀는 말을 끝낼 필요가 없었다. 나는 곧 결정을 내려야 함을 알았다. 백구를 놓아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 심장은 다시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내 눈은 여전히 백구의 움직이지 않는 몸을 응시하며 그에게서 어떤 작은 움직임이라도 찾아내려 애썼다. 그는 싸우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작은 진돗개가 죽음의 문턱에서 끈질기게 삶을 붙들고 있었다. 그에게 어떤 알 수 없는 사명감이 있었던 것일까? 나는 백구의 눈을 감싸고 있는 붕대를 보며 생각했다. 그의 검은 눈동자 속에는 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는데 이제 그 눈은 감겨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 안에 숨겨진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낙상 후 3일. 속초시는 변했다. 조용하고 평화롭던 작은 해안 도시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관심의 중심지가 되었다. 메인 스트리트에는 뉴스밴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고 기자들은 주민들을 인터뷰로 괴롭혔다. 영웅 진돗개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백구를 위해 기도해라는 해시태그가 전국 트렌드가 되었고 작은 동물병원은 꽃과 카드. 전국에서 온 기부금으로 넘쳐났다. 그 모든 소란 속에서 백구는 의식을 잃은 채 망가진 몸으로 숨을 쉴 때마다 싸우고 있었다. 나는 거의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ICU 케이지 옆 불편한 의자에서 잠을 잤다. 피로가 극에 달했지만 백구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나를 버티게 했다. 나는 끊임없이 파트너에게 말을 걸었다. 함께한 세월, 구한 생명, 공유한 모험을 회상했다. 블랙테일 협곡에서 잃어버린 하이커, 기억나. 나는 백구의 귀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세 팀이 포기한 후에 내가 그녀를 찾았지. 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백구, 지금도 포기하지 마. 나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백구가 나의 말을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언제나 나를 이해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부터 백구의 눈빛은 나를 향한 깊은 신뢰와 이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나의 가장 친밀한 동료이자 친구였다. 최수진 수의사는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백구의 상태를 모니터했지만 감정적 몰입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백구의 생존에 대해 끊임없이 경이로움을 표했다.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지만 뇌 활동이 미미해요.
그녀는 4일째 아침 내게 말했다. 곧 깨어나지 않으면 그녀는 말을 끝낼 필요가 없었다. 나는 곧 결정을 내려야 함을 알았다. 백구를 놓아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 심장은 다시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내 눈은 여전히 백구의 움직이지 않는 몸을 응시하며 그에게서 어떤 작은 움직임이라도 찾아내려 애썼다. 그는 싸우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작은 진돗개가 죽음의 문턱에서 끈질기게 삶을 붙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지역 병원에서는 이지은 씨가 놀랍게 회복되고 있었다. 32세 사진작가인 그녀는 뇌진탕, 갈비뼈 골절, 광범위한 타박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의사들은 이를 기적이라 불렀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평소 활발하고 외향적이었던 이지은 씨는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변했다. 낙상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거부했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보지 못한 흰색과 황갈색 개에 대해 반복적으로 물었다. 그녀는 그 개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그 존재에 대한 강렬한 갈망을 드러냈다. 백구가 여전히 위독하다는 소식에 그녀는 불안해하며 그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길을 잃었어요. 그녀는 당황한 간호사에게 말했다. 그가 헤매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간호사들은 그녀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걱정했다. 5일째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며칠간 거의 말을 하지 않던 이지은 씨가 갑자기 병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린 듯 허공을 응시했다. 그가 무서워해. 그녀가 울부짖었다. 무서워하고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과 함께 공포가 서려 있었다. 간호사들이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바로 그 순간 몇 마일 떨어진 속초동물병원에서 백구와 연결된 모니터가 갑자기 급등했다. 백구의 심박수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최수진 수의사가 급히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서려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나는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그냥 여기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지은 씨의 외침과 백구의 생체 신호 변화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내 안의 직감은 그들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의학적 조언을 무시하고 이지은 씨는 그날 오후 스스로 퇴원했다. 그녀는 병원 가운 위에 급히 빌린 재킷을 걸친 채 동물병원에 도착했다. 그녀는 이성 너머의 무언가에 이끌린 듯한 결의로 움직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를 봐야 해요. 그녀는 최수진 씨에게 말했다. 제발요. 그가 돌아오려 하지만 길을 잃었어요. 최수진 씨는 회의적이었지만 백구를 돕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그녀는 이지은 씨를 ICU로 안내했다. 나는 그녀를 맞이하며 지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이지은 씨의 반응이었다. 백구가 장비들 사이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감사 때문이 아닌 알아봄의 눈물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만난 듯한 깊은 공감의 눈물. 그는 지금도 나를 지키려 해. 이지은 씨가 속삭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백구에게 다가갔다. 나는 그녀의 행동을 막으려 했지만 최수진 씨가 문가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만져도 될까요? 이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수진 씨는 말했다. 부드럽게만요. 뼈가 많이 부러졌어요. 이지은 씨는 백구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 후 일어난 일은 속초시에서 수십 년간 회자될 사건이었다. 괜찮아요. 백구. 이지은 씨가 맑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운 권위와 함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나를 구했어요. 이제 돌아와도 돼요. 나 안전해요. 그 순간 백구의 귀가 꿈틀거렸다. 뇌 활동을 추적하는 모니터가 급격히 치솟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당신은 좋은 개예요. 백구. 이지은 씨는 백구의 귀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최고의 개죠. 하지만 이제 깨어나야 해요. 당신의 주인이 당신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의학적 기대, 통계, 이성적 설명을 모두 무시하며 백구는 눈을 떴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이지은 씨를 응시했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이해와 함께 알 수 없는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이름을 불렀다. 백구. 나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최수진 씨는 기계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박준영은 벽에 기대어 서서 눈물을 훔쳤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었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세석폭포의 기적이라 불리는 사건의 시작이었다. 이지은 씨는 백구의 눈을 마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어떤 알 수 없는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마치 서로의 존재를 깊이 인식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대화를 나누는 것 같다고 느꼈다. 백구의 눈이 다시 감겼다가 뜨이는 순간 그의 눈빛은 전보다 더욱 깊고 맑아진 듯했다. 그는 이지은 씨의 존재를 통해 삶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들의 영혈은 단순한 인간과 동물의 유대를 넘어선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처럼 느껴졌다. 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에게 속삭였다. 잘했어. 백구, 정말 잘했어. 내 목소리에는 눈물과 함께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아직 이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백구의 불가능한 도약은 우리 모두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이 작은 진돗개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우리에게 새로운 이해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나는 직감했다. 백구가 눈을 뜬 지 2주 후, 그는 모든 의학적 예후를 거스르고 있었다. 수개월이 걸려야 할 부상이 놀라운 치유를 보였다. 그의 몸은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있었다. 최수진 수의사는 매일 치료 계획을 수정하느라 분주했고, 백구의 진행 상황을 전문가들에게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그의 뼈밀도 수치가 터무니없어요. 그녀는 아침 상담 중 내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의문을 감출 수 없었다. 골절이 정상 속도의 2배로 치유되고 있고 신경학적으로도 솔직히 가능해서는 안 돼요. 그의 뇌 손상 정도라면 심각한 결손이 나타나야 하는데
백구는 전혀 없어요. 백구는 여전히 병상에 갇혀 있었지만 깨어있고 반응이 좋았다. 인지기능 테스트는 그가 항상 보여주던 날카로운 지능을 보여주었다. 그는 단순히 회복하는 게 아니었다. 최수진 씨는 백구가 복잡한 냄새 구분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말했다. 어떤 면에서는 더 향상된 것 같아요. 나도 알아챘다. 백구의 집중력이 강해졌다.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 몇 마일 떨어진 곳을 지나는 헬리콥터 같은 미묘한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은 이전보다 훨씬 예민한 감각을 암시했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전보다 더 깊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빛을 발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새로운 능력이 발현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가장 설명할 수 없는 변화는 이지은 씨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녀는 이웃 마을의 아파트로 돌아갔지만 매일 백구를 방문했다. 그녀의 방문은 단순한 병문안을 넘어섰다. 이 방문 중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지은 씨가 백구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백구의 통증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심박수가 안정되었다. 3번이나 기계가 인간과의 뇌파 패턴이 기묘하게 동기화되는 것을 기록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현상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그들 사이에 어떤 특별한 연결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이지은 씨 또한 마찬가지로 기묘한 일을 겪었다. 그녀는 백구가 붕대를 갈거나 치료를 받을 때 몇 마일 떨어져 있음에도 갑자기 그것을 알게 되었다. 마치 그녀 자신이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움찔거리곤 했다. 더 놀라운 것은 백구가 견디지 못하는 음식에 대해 갑작스럽게 혐오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이 모든 현상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녀가 불가능해 보이는 감각적 인식을 보이기 시작한 점이었다. 향상된 후각, 개선된 야간 시력, 날씨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 어느 날 이지은 씨는 나에게 설명하려 했다. 물속에서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은 깊은 확신으로 빛났다. 의식이 없었지만 제 일부는 깨어 있었어요. 백구가 저를 붙잡고 안전하게 지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말로가 아닌 더 깊은 무언가로 저와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은 내가 그녀의 말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들의 경험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돌파구는 낙상 후 3주째 찾아왔다. 최수진 수의사는 백구가 병원 밖으로 짧은 외출을 해도 괜찮다고 허락했다. 그의 회복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이다. 나는 백구를 관광객과 미디어로부터 멀리 떨어진 강변의 조용한 장소로 데려갔다. 백구는 특수 제작된 지제, 하니스와 복잡한 다리 보조기를 착용했지만 야외에 나온 기쁨은 분명했다. 그의 꼬리는 끊임없이 흔들렸고 눈은 생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지은 씨가 피크닉 점심을 가지고 합류했다. 그녀는 백구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표정은 병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강변에 함께 앉아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작은 물뱀이 담요 근처로 스르르 기어왔다. 강변 풀밭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백구가 귀를 쫑긋 세우는 순간 이지은 씨가 정확히 뱀이 숨은 곳을 가리키며 뒤로 물러났다. 어떻게 그걸 봤어? 내가 놀라 물었다. 뱀은 완벽히 위장되어 있었다.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 불가능했다. 이지은 씨는 천천히 말했다. 보지 않았어요. 백구처럼 냄새를 맡았어요.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진돗개와 여성이 완벽한 이해의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어떤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우연이나 심리적인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뭔가 시도해 봐야겠어요. 이지은 씨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최수진 수의사의 감독 아래 그들은 간단한 실험을 했다. 이지은 씨는 한 방에서 눈을 가렸다. 다른 방에서 나는 백구에게 다양한 물건을 보여주었다. 매번 이지은 씨는 백구가 보는 것을 정확히 맞췄다. 색상, 모양, 질감. 이어진 실험에서는 백구가 눈을 가리고 이지은 씨에게 물건을 보여주었을 때 진돗개는 정확한 선택을 표시했다. 이건 전례 없는 일이에요. 최수진 씨가 데이터를 검토하며 속삭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흥분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의 신경 경로가 얽힌 것 같아요. 그 이상이에요. 이지은 씨가 말했다. 물속에서 우리가 본질적인 무언가를 교환한 것 같아요. 저는 그가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는 제 눈으로 볼 수 있고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말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임을 직감했다. 그 의미는 엄청났다. 세석폭포 아래에서 생과 사의 순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그리고 이 특별한 연결은 둘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나의 과학적 지식과 경험은 이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나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백구와 이지은 씨 사이에 형성된 이 유대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해를 뒤흔들고 있었다. 나는 이 놀라운 현상의 목격자이자 어쩌면 그 일부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율했다. 나는 이지은 씨와 백구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있었다. 단순한 회복을 넘어선 어떤 진화의 과정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연결은 마치 두 개의 영혼이 한데 얽혀 서로의 감각과 의식을 공유하는 듯했다. 이 놀라운 현상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그것은 과학계는 물론 인간의 의식과 생명에 대한 철학적인 관점까지도 뒤흔들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었다. 나는 이 현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이 기적적인 연결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지 탐구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그날 이후 내 삶의 목적은 백구와 이지은 씨의 연결을 이해하고 보호하며 세상에 알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낙상 후 5주. 백구는 처음으로 보조기구 없이 걸었다. 여전히 가벼운 보조기를 착용했지만 점점 자신감 있게 움직였다. 그의 신체 재활은 너무 빨리 진행되어 최수진 수의사는 표준 프로토콜을 소진하고 그의 놀라운 회복에 맞춘 맞춤 운동을 개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그는 교과서를 다시 쓰고 있어요. 나는 병원의 재활 마당에서 간단한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는 백구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강력했다. 사고 전보다 더 강해진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최수진 씨는 덧붙였다. 이 속도라면 한 달 안에 가벼운 임무로 복귀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관리원으로서의 복귀는 나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백구와 이지은 씨의 연결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강해지고 있었다. 그들의 1:1 세션은 이제 그들의 설명할 수 없는 유대를 보여주는 이상한 시연을 포함했다. 이지은 씨는 내가 알기 전에 백구의 약물 변화를 정확히 보고할 수 있었다. 그녀는 백구에게 약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실제로 최수진 씨가 확인했을 때 백구의 혈액검사 결과는 약물 조절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백구는 이지은 씨가 사진작가 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확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했다. 마치 이지은 씨의 감정이 백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았다. 가장 놀라운 것은 사고 후 둘을 괴롭히던 악몽이 몇 마일 이상 떨어져 있을 때만 나타났다는 점이었다. 마치 그들의 연결이 트라우마를 억제하는 듯 했다. 속초시장은 백구에게 시민 최고 영계인 용맹 메달을 수여하는 행사를 조직했다. 이 소식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언론과 주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야기는 주요 뉴스, 네트워크에 소개되었고 세석폭포의 영웅은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다. 관광객이 급증하며 기적의 진돗개를 보려는 방문객이 늘었다. 행사는 마을 광장에서 열리며 백구의 회복, 시연이 이어질 예정이었다. 최수진 씨는 압도적인 환경이 백구의 건강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지만 진돗개의 결의는 분명했다.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이 일은 일어날 것이었다. 나는 백구의 눈에서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았다.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보였다. 나는 백구에게 국립공원 로고와 새로운 용맹 메달이 새겨진 맞춤 제작된 예복 조끼를 입혔다. 백구는 척추 회복을 돕는 지지 하니스를 착용했음에도 품위 있게 움직였다. 준비됐지, 파트너. 나는 백구의 보조기를 점검하며 무릎을 꿇고 물었다. 백구의 까만 눈은 준비와 약간의 불안을 담은 꾸준한 시선으로 나를 마주했다. 사고 이후 나는 그들의 소통에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지은 씨가 경험한 것만큼 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 항상 존재했던 이해가 더욱 깊어졌다. 마치 백구가 내게 말하려는 듯한 어떤 무언의 대화가 가능해진 것 같았다. 마을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주 경찰, 국립공원 관리인, 소방관, 수백 명의 지역 주민들이 인파를 이루었다. 미디어 카메라가 백구의 입장을 추적했다. 부상의 흔적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걸으며 고개를 든 백구를 보자 군중은 숨을 들켰다. 그의 모습은 진정한 영웅 그 자체였다. 나는 군중을 훑으며 예약된 앞줄에 있는 이지은 씨를 발견했다. 그녀와 백구가 서로를 보는 순간 광장에 전율이 퍼졌다. 백구의 태도가 바뀌었고 걸음이 강해졌으며 자세가 곧아졌다. 마치 이지은 씨와의 근접이 그에게 물리적 에너지를 불어넣는 듯했다. 속초 시장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으로 공무원이 말했다. 특별한 용맹을 보여준 강백구에게 용맹 메달을 수여합니다. 이지은 씨가 메달 수여를 돕기 위해 무대로 초대되었다. 광장은 조용해졌다. 여자와 개가 마주서 있었다. 최수진 씨는 백구의 상태를 모니터하며 근처에 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경계했지만 나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이상하게 불필요하게 느껴졌다. 백구는 완전히 이지은 씨에게 집중했다.
그의 눈은 오직 그녀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백구의 예복 조끼에 메달을 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행사 중 절대 자세를 풀지 않도록 훈련받은 백구가 그녀의 손에 머리를 댔고 부드러운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동시에 이지은 씨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눈이 잠시 백구의 까만색으로 빛났다. 군중은 눈 색깔의 변화를 놓쳤지만 여자와 개 사이를 오가는 에너지는 놓치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을 똑똑히 보았다. 이지은 씨의 눈이 잠시 동안 백구의 눈과 같은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그것은 섬뜩할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백구가 영예를 받으며 광장에는 눈물이 마를 사람이 없었다. 그는 단순한 영웅 동물이 아닌 초월적이고 변화된 존재로서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숭고함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8월 초, 백구는 신체 재활을 마치고 최수진 씨가 재작성된 훈련이라 부르는 단계로 넘어갔다. 부상의 흔적, 약간의 절뚝거림, 긴 날에 필요한 지지 하니스, 이 남아있었지만 그의 회복은 모든 기대를 초월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에 도달했다. 이지은 씨는 속초시에 영구히 정착하기로 결정했다. 야생동물 사진작가로서의 그녀의 경력은 이제 백구의 회복과 그들의 특별한 유대를 기록하는 데 집중되었다. 그녀의 사진은 의식의 다리라는 제목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기사와 함께 실렸다. 트라우마로 인한 신경현상을 전문으로 하는 존스 홉킨스의 신경학자 이혜린 박사는 안식년을 떼어 공식 연구를 시작했다. 과학적 호기심으로 시작된 것은 종간 공감적 유대라 불리는 예비 연구로 발전했다. 이 박사는 나와 최수진 씨와의 상담 중 말했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의학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종을 초월해 감각 정보를 공유하는 능력은 의식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전합니다. 그녀의 테스트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을 확인했다. 서로 다른 방에 숨겨진 동일한 물체를 놓았을 때 이지은 씨는 백구가 보고 있는 물체를 87% 정확도로 식별했다. 신체적 불편을 겪을 때 둘은 심박수와 코르티솔 수치에서 상응하는 변화를 보였다. 가장 놀라운 것은 수면 연구 중 그들의 뇌파 패턴이 때때로 완벽히 동기화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들의 의식 일부가 얽힌 것 같아요. 이 박사는 최신 데이터를 검토하며 말했다. 질문은 이 연결을 활용해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입니다. 그 답은 세석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나타났다. 이지은 씨가 쇼핑 중 델리 카운터에서 한 남자가 음식에 질식하기 시작했다. 백구는 나와 함께 관리소에 있었지만 이지은 씨는 즉시 완벽한 하임리히법을 시행했다. 그녀가 배운 적 없는 기술이었지만 백구는 구조훈련에서 익힌 것이었다. 나중에 질문을 받자 이지은 씨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해야 할 걸 알았어요. 근육 기억 같았는데 제 기억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은 이 박사의 관심을 끌었다. 이건 연결이 양방향으로 작동함을 시사해요. 그녀는 주간 세션에서 설명했다. 백구가 이지은 씨에게 정보를 보내는 것뿐 아니라 완전한 신경다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의미는 엄청났다. 그들의 독특한 유대는 새로운 치료 접근법의 템플릿이 될 수 있을까? 트라우마 생존자를 특수 훈련된 서비스견과 짝지어 비슷한 연결을 만들 수 있을까? 백구와 이지은 씨는 과학계에서 마지못한 유명인이 되었다. 신경학 저널에 기사가 실렸고 의학 연구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팀이 그들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촬영하러 왔다. 그 모든 과정에서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백구의 회복과 업적에 대한 자부심은 상실감과 싸웠다. 백구는 여전히 관리소에서 나와 파트타임으로 일했지만 그들의 독점적 파트너십은 더 복잡한 것으로 진화했다. 백구는 이제 더 큰 목적에 속해 있었다. 그를 잃는 게 아니에요. 이지은 씨는 어느 저녁 백구가 부드러운 트레일에서 앞서 달리는 모습을 보며 내게 말했다. 그를 세상과 나누는 거예요. 그는 항상 특별한 일을 위해 태어났어요. 당신은 그게 얼마나 특별한지 지금까지 몰랐을 뿐이에요. 백구가 우리에게 돌아오며 까만 눈에 지성과 기쁨이 반짝였다. 나는 백구의 불가능한 도약이 우리 모두를 새로운 이해의 전선으로 이끌었음을 깨달았다. 곧 과학계가 종간 경계에 대해 알던 모든 것을 도전할 전선이었다. 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이 모든 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기대했다. 어쩌면 백구와 이지은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 인간과 자연, 그리고 생명체 간의 연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꿀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내 마음속에 피어났다. 백구가 세석 폭포에서 불가능한 다이빙을 한 지 정확히 1년 후 폭포를 내려다보는 전망대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다. 1년 전의 비극적인 장소는 완전히 변모해 있었다. 이제 그곳에는 강화된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고와 구조에 대한 교육 전시가 마련되어 방문객들에게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로 비상하는 듯한 진돗개 동상이 세워져 백구의 용기를 영원히 기리고 있었다. 나는 그 동상을 올려다보며 감회에 젖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다. 나, 김민수, 그리고 백구, 이지은 씨, 최수진 수의사가 폭포의 괴음을 들으며 조용히 서 있었다. 백구는 용맹 메달이 달린 정복을 입고 있었다. 희미한 흉터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지혜롭고 평화로웠다. 이지은 씨는 백구의 등에 가볍게 손을 얹고 있었다. 둘 다 의지하는 끊임없는 신체적 연결이었다. 그들의 손길과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가 느껴졌다. 1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최수진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간의 놀라움과 감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백구가 50피트 아래 소용돌이 치는 물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백구는 거의 자신의 목숨을 앗아간 장소에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사색적인 인식을 드러낼 뿐이었다. 그의 모습에서는 어떤 초월적인 평온함마저 느껴졌다. 마치 그날의 모든 경험이 그를 더욱 완전한 존재로 만든 것처럼 보였다. 지난 1년은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다. 그들의 연결에 대한 연구는 이혜림 박사의 초기 연구에서 전국적인 과학 이니셔티브로 확장되었다. 세석폭포 프로토콜은 전국적으로 트라우마 생존자와 특수훈련된 서비스경과 함께 테스트되었다. 초기 결과는 특히 PTSD 환자들에게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PTSD로 고통받던 환자들이 훈련된 서비스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불안 증세가 완화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백구와 이지은 씨는 모든 단계에 참여하며 그들의 독특한 유대가 청사진을 제공했다. 그들의 수준의 연결을 이룬 사례는 없었지만 몇몇은 상당한 공감 반응을 발전시켰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사체험이 때때로 그러한 유대가 형성되기에 적합한 신경학적 조건을 만든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이들이 특정 조건에서 동물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과학적 발견을 넘어 삶과 죽음,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모임은 폭포 아래로 내려갔고 더 많은 군중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 관리, 기자, 과학자, 그리고 속초시의 거의 모든 주민이 새로운 종간소통센터에 헌정식에 모였다. 시장이 다가와 나와 이지은 씨와 악수했다. 시연 준비는 다 됐나요? 그가 물었다. 이지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함께 어떤 사명감이 느껴졌다. 백구가 준비됐어요. 그녀는 시장 옆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눈은 수많은 군중을 차분하게 응시했다. 우리가 떨어졌을 때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놀라운 권위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 속에서도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백구는 그게 정확히 일어나야 했던 일이라고 말해요. 그는 때로는 날기 위해 떨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군중은 이 예상치 못한 지혜에 웅성거렸다. 나는 그녀의 말에서 백구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의 깊은 통찰력과 인간이 알 수 없는 자연의 섭리를 이지은 씨는 말을 이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결이 정말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그녀는 내게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백구를 30피트 떨어진 지정된 위치로 데려갔다. 진돗개는 주의를 기울이며 이지은 씨의 눈을 맞췄다. 그의 눈빛은 이지은 씨에게 온전히 집중되어 있었다. 백구와 저는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을 공유할 수 있어요. 이지은 씨가 설명했다.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줄게요. 이 박사가 간단한 이미지가 그려진 큰 카드 덤미를 꺼냈다. 이 카드들을 이지은 씨에게 보여줄 거예요. 백구는 그 위치에서 볼 수 없어요. 둘 다 오늘 이 이미지를 본 적이 없어요. 시연이 시작되었다. 이지은 씨는 빨간색 원이 그려진 카드를 보았다. 그녀는 집중하며 얼굴의 노력을 드러냈다. 30피트 떨어진 백구는 정확히 3번 짚더니 발로 땅에 완벽한 원을 그렸다. 군중은 숨을 들이켰다.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어진 시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각형, 삼각형, 별. 백구는 매번 오류 없이 각 기호를 재현했다. 그의 발 동작은 정확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그가 이지은 씨의 눈을 통해 직접 보는 것처럼. 이제 더 복잡한 걸 해볼게요. 이 박사가 발표했다. 그녀는 둘 다 방문한 적 없는 설악산 사진을 이지은 씨에게 보여주었다. 이지은 씨는 그것을 연구한 뒤 눈을 감았다. 백구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의아한 듯 기울이더니 정교한 몸짓을 시작했다. 가상의 깊이를 발로 긁고 높은 곳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몸짓은 마치 설악산의 험준한 지형을 표현하는 듯했다. 그가 보고 있어요. 이지은 씨가 설명했다. 그림뿐 아니라 설악산이 실제로 무엇인지 제가 그것에 대한 이해를 그와 공유하고 있어요. 시연이 끝나자 이지은 씨는 백구에게 걸어갔다. 그들의 재회는 모두가 익숙해진 전율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의 상호작용에는 뭔가 달랐다. 더 큰 목적을 향한 의지가 쌓이고 있었다.
이지은 씨는 백구의 귀에 속삭였다. 진돗개는 까만 눈으로 진지하고 집중하며 귀를 기울였다. 잠시 후 둘은 폭포 아래를 향했다. 1년 전 백구는 저를 구하기 위해 믿음의 도약을 했어요. 이지은 씨가 군중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감동과 함께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우리가 살아남을지 몰랐지만 옳은 일이었기에 뛰어내렸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오늘 우리는 그 용기를 기리기 위해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신뢰는 단순히 타인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다. 이어진 장면은 군중을 숨죽이게 했다. 이지은 씨는 손을 뻗어 백구의 머리에 양손을 얹었다. 진돗개는 완벽히 가만히 서서 그녀에게 온전히 집중했다. 거의 1분간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마치 조용한 교감에 잠긴 듯 했다. 그리고 들리지 않는 신호에 응답하듯 둘은 군중을 향했다. 그리고 짧고 불가능한 순간 이지은 씨의 눈은 백구의 까만색으로 빛났고 진돗개의 눈은 그녀의 깊은 갈색을 반사했다. 나는 그 순간을 보며 전율했다. 그들의 눈빛이 교차하는 순간 나는 그들 사이에 어떤 영혼의 교환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두 영혼이 하나가 되는 듯한 신비로운 광경이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지은 씨는 한 손을 여전히 백구의 머리에 얹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이 가득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계, 종과 마음 사이의 경계는 우리가 믿는 것만큼 단단하지 않다는 걸요. 그녀의 말은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군중은 깊은 감동과 함께 생각에 잠겼다. 모임이 해산되며 세석폭포 종간 소통 센터에 대한 계획이 이미 형성되고 있었다. 이 센터는 전 세계의 연구자, 트라우마 생존자, 서비스 동물을 호스트할 것이었다. 백구와 이지은 씨는 그 중심에 있을 것이며 그들의 공유된 여정을 통해 발견한 것을 가르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기적을 넘어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중에 군중이 흩어졌을 때 나는 백구와 이지은 씨가 강변에 조용히 앉아 지는 태양이 물 위에 황금빛을 들이우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의 그림 같았다. 1년 전의 비극적인 순간이 무색할 정도로 그들은 평화롭고 견고해 보였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며 어깨를 두드렸다. 오늘 잘했어. 나는 둘에게 말했다. 백구가 이지은 씨만큼 나의 칭찬을 분명히 이해할 것임을 알았다. 그의 꼬리가 살짝 흔들렸다. 이지은 씨가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에는 지난 1년간 겪었던 모든 고통과 기적, 그리고 새로운 발견에 대한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백구는 이건 단지 첫 번째 폭포일 뿐이라고 말해요. 그녀가 말했다. 앞에 더 큰 폭포들이 있어요. 그녀의 말은 백구의 목소리를 빌려 전해졌지만 그 안에는 어떤 깊은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석폭포에서 시작되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큰 여정의 시작이었다. 세석폭포 종간 소통센터에 대한 계획이 이미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이 센터는 전 세계 연구자, 트라우마 생존자, 그리고 서비스 동물을 호스트할 것이었다. 이 박사는
이 센터가 종간손해 교감의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구와 이지은 씨는 그 중심에 있을 것이며 그들의 공유된 여정을 통해 발견한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목숨을 구한 영웅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과 동물의 유대가 얼마나 깊고 의미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의식의 경계가 얼마나 유동적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털은 부드러웠고 그의 눈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다. 그는 나와 함께 산을 지키는 관리원의 파트너였지만 이제 그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처음에는 그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상실감을 느꼈지만 이지은 씨의 말처럼 나는 그를 세상과 나누는 것이었다. 그는 항상 특별한 일을 위해 태어났고 나는 그게 얼마나 특별한지 지금까지 몰랐을 뿐이었다. 이지은 씨는 센터에서 백구와 함께 연구에 참여하고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할 예정이었다. 그녀의 사진은 이제 단순한 풍경 사진이 아니라 그들의 독특한 유대를 통해 포착된 세상의 새로운 시각을 담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백구와 함께 트라우마 생존자들을 돕고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치유의 길을 찾는 데 기여할 것이다. 최수진 수의사는 센터의 수의학 자문을 맡아 백구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종간 유대에 대한 의학적 연구를 이끌어갈 계획이었다. 그녀의 전문성과 통찰력은 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식탁에서 우리는 웃고 이야기했다. 백구는 식탁 아래에서 얌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다. 한 번의 비극적인 사고가 우리 모두의 삶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었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이지은 씨는 접시를 비우고 나서 말했다. 때로는 가장 큰 고통 속에서 가장 큰 선물이 숨겨져 있다는 걸 백구가 가르쳐줬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은 진실이었다. 백구의 희생과 그의 기적적인 생존은 우리 모두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앞으로 백구와 이지은 씨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전 세계를 여행하며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종간 소통의 가능성을 알릴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과학은 그들의 유대를 계속해서 탐구하고 언젠가는 그 원리를 밝혀내어 인류에게 더 큰 이점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 세속폭포는 이제 단순한 폭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적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다.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그 빛은 마치 백구의 눈빛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것 같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불가능한 것을 믿게 할 것이다. 독자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유대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고 의미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놀라운 빛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속에서 진정한 기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고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